안녕하세요. 혹시 습관처럼 오후에 과자 봉지 뜯거나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뭘 좀 드시나요? 아, 네, 그쵸. 오늘은 바로 그 간식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만약에 한 30일 동안 간식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30일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본 유튜브 영상 하나가 딱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간식에 대한 흔한 생각들에 좀 도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분석으로 진짜 우리한테 간식이 필요한 건지 또 간식 끊는 게 에너지나 체중,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힘내려면 간식 먹어야지 하는 생각, 이게 진짜 맞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에너지 때문에 간식 먹어야 한다. 이거 정말 흔한 생각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의 그 호르몬 시스템을 보면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딱 하나거든요. 하나요? 네, 근데 반대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아드레날린, 뭐 이렇게 네 가지나 돼요. 네 가지나요? 훨씬 많네요. 그쵸? 이건 우리 몸이 음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훨씬 더 잘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막 2, 3시간마다 간식 챙겨 먹는 건 몸이 스스로 혈당 조절하는 그 능력을 안 쓰게 만드는 뭐랄까 그런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포도당만 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포도당도 쓰긴 쓰는데 특히 이제 탄수화물 많이 안 먹을 때는 지방 분해돼서 나오는 케톤이라는 연료를 엄청 효율적으로 써요. 케톤이요? 네, 케톤. 이게 몸이 지방 태울 때 나오는 약간 슈퍼 연료 같은 건데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며칠씩 굶어도 뇌 기능은 멀쩡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계속 포도당을 넣어줘야만 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간식이 신진대사를 높인다.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칼로리 쓴다고 하잖아요. 아, 그게 이제 음식의 발효 효과 TEF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미미해요. 그래요? 네, 물론 단백질 먹으면 조금 더 쓰긴 하는데 간식으로 얻는 칼로리에 비하면 간식 한 조각 먹어서 얻는 칼로리가 그걸 소화시키는 데 쓰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신진대사 높이려고 간식 먹는다.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중요한 건 뭘 얼마나 먹느냐지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간식을 딱 끊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좋은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물론 처음엔 힘들 수 있죠. 근데 얻는 게 진짜 많아요. 우선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되니까 에너지 수준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변하는 게 줄어들고 좀 꾸준해질 수 있어요. 오후 3시쯤 되면 막 피곤해지는 거요? 네네, 그런 거요. 그런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 당연히 줄고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기 더 좋은 상태가 돼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 얘기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좀 둔감해지는 거예요. 뭐랄까 계속 울리는 알람 소리를 나중엔 무시하게 되는 것처럼요. 아하. 인슐린이 혈당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세포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게 심해지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간식을 끊어서 식사 횟수를 줄이면 인슐린이 너무 자주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염증이나 혈압에도 좋을 수 있고요. 와, 그렇군요. 소화기관이 좀 쉴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누수 증후군은 이런 문제도 좋아질 수 있다고요? 맞아요. 우리 장 점막이 원래는 되게 촘촘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좀 느슨해지면 그걸 장누수, 리키것이라고 불러요. 그럼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으로 막 들어가서 염증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쉴 틈이 없잖아요. 간식을 끊으면 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장내 세균 환경도 좋아지고 음식 민감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이게 다 면역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와, 듣다 보니까 단순히 살 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진짜 많네요. 식탐 줄어든다는 것도 좀 솔깃한데요? 네, 그것도 있죠.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계속 음식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고리를 딱 끊는 거죠. 또 장 건강이 좋아지면 식탐 조절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진짜 배고픔이랑 스트레스나 그냥 습관 때문에 느끼는 가짜 배고픔을 좀 구분하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식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건 뭐 덤이고요. 아, 진짜 배고픔이랑 가짜 배고픔 구분. 그거 중요하겠네요. 물론 쉽진 않겠죠.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이겨내야 하니까요. 특히 아이들은 간식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강하고요. 맞아요. 사회적인 거, 감정적인 요인이 크죠. 그 영상에서도 아이들한테도 간식보다는 질 좋은 식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먹으니까 그냥 정크푸드 주고 이런 건 안 좋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처음 간식 끊으면 며칠 동안은 몸이 적응하느라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짜증나고 머리가 멍한 느낌, 소위 브레인 포그 같은 거 겪을 수도 있어요. 아, 네. 힘들겠네요, 처음엔. 그렇죠. 근데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안정되는 걸 경험한다고 해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간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30일간 간식 끊기, 이게 뭐 단순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인 조절 능력을 좀 되찾고 에너지 안정, 나 체중 관리, 또 장 건강, 만성질환 위험 감소, 뭐 이런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물론 처음 적응 기간이랑 습관 바꾸는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맞습니다. 혹시 뭐 만성 피로나 오후에 힘 쭉 빠지는 거 아니면 끊이지 않는 식탐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간식 습관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진짜 배고픔 신호랑 습관이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가짜 신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음식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